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전체적인 그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한번 전체적인 흐름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요 법은, 자, 네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법 이름이 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낡고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고쳐 쓰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정비하자. 정비하는데 무엇을? 도시하고요. 주거환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입야하지 않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 잘 고쳐 쓰자. 이게 정비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기억나시나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요 8가지를 정한다고 그랬죠? 8가지 정하는데 그 정하는 것 중에서 이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데 이거는 따로 법이 뛰쳐나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지금 정비사업에 관한 거에 지금 공부하시는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이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정비사업은요 이렇게 3가지 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6가지 사업으로 나눴는데요.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3가지 법으로 딱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달동네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동네. 아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하면 우리가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인데요. 우리 기반 시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기반 시설들 중에서 이 정비 사업에 또 따로 정하는 기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 그럽니다. 요 밑에 나오는데요.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국어는 이제 또랑 이런 뜻이에요.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같이 쓰는 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것을 같이 쓰는 터널을 공동구라고 하는데 이 공동구 이런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서 대통령 정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비 기반 이런 도로, 상하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열악해요. 길도 좁고 그다음에 공원도 없고 그런 동네에서 근데 어떻게 하다고요? 극히 열악해요.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다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보존, 정비 개량을 위한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 단어입니다. 자, 극히 열악. 그다음에 과도하게 불량 건축 과도하게 밀집. 자, 요런 동네에서 하는 게 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열악. 여기는 뭐요? 극히 열악. 여기는 열악. 그래서 길이 있긴 있는데요, 교차 통행이 안 돼. 골목이 있는데요, 차 한 대밖에 못 다녀. 그리고 딱딱딱 길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막 이렇게 길들이 막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비기간 열악하고 그다음에 불량 건축물이 밀집. 자, 요거보다는 좀 약하네요. 여기는 아까 극히 열악, 여기는 열악.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 여기는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의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을 재개발 사업. 그래서요, 이거는요, 재개발 사업은 이게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상업, 공업지역에서 돼요. 상업,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도시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런데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합쳐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재개발 사업 그럽니다. 그 재개발 사업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택 재개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거도 있고 상업공업지역,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인데 노후 낙후화됐어. 그럼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시 정비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상업 공업 지역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재개발 사업 때문에, 요 재개발 사업 개념 때문에 우리 법 이름이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죠. 뭐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란 말이 들어간다. 그럼 도시에는 주거 주택가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요것도 논점이다. 상업,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도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 여기서 이제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아파트 이런 거요. 예,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일 우리가 예를 드는 음마아파트 재건축이죠. 그 음마아파트는요, 도로가 잘 깔려 있나요? 가보시면 12차선 이렇게 됩니다. 10차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들은 뻥뻥 뚫려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 근데 음마아파트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거죠. 3, 40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정비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사업. 자, 그래서 요 명칭은 정비법 공부하실 때 기본 명칭이니까 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극히 열악, 양호,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자,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은 주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은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공업지역도 재개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달동네 생각하시라고 했죠. 자, 극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자,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길들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골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일방통행밖에 못하고 또는 여기 주차할 데도 없어. 예, 자, 요런 동네 뭐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들은 뻥뻥 뚫려져 있어요. 길들은 뻥뻥 뚫려져 있는데 이 아파트 자체가 낡은 거죠. 공동주택이. 이때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요, 기본적인 절차가 전체 요거 외우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전체 흐름만 한번 보시면 기본 방침을 세고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요. 기본 계획.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 정비 계획에서 구역을 지정해요. 구역 지정. 자, 여기는 무슨 동, 뭐 재개발 사업 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하고요. 구역이 정해지면 이 사업을 누가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조합일 수도 있고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개발일 때는 LH 이런 데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시행자가 조합 설립을 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그럼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자, 그럼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되면 이 조합이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을 짜요. 사업 시행 계획. 자, 무슨 계획이요? 사업 시행 계획. 그럼 계획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습니다. 신구청장부터 인가. 자, 그럼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이 재개발 구역에서 어떻게 이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다시 정비해서 주겠다, 분양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해요. 분양 공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통지도 해주고요. 그럼 분양 공고가 뜨면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자, 나 분양해달라. 자, 분양 신청을 하고요.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은 청산해서 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분양을 신청한 사람은 내가 이제 새로운 물건을 받겠다, 새 집으로 받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120일 공고는 지금 안 해오셔도 되는 건데, 이렇게 인가 떨어지면 120일 내에 공고하고요. 공고가 나면 분양 신청을 며칠 내에 신청하는 게 법에서 36시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20일 연장은 되고요. 분양 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요, 분양 신청한 것들을 취합해요. 그러면 자,
100번째 있던, 자, 재개발이라고 생각할게요. 100번째 있던 갑돌이는 분양 신청했으니까, 자, 얘는 추첨 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 이 재개발을 해서 새로 지을 아파트에 101동 501호로 주고, 자, 을돌이는 102동 303호를 주고,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여러분들 관리처분 이게 무지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정비 사업할 때 많이 나온 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관리처분. 이거는 이제 분양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새로 지은 것들을 어떻게 분양을 해줄지, 그것을 분양해 주는 것을 관리처분이라고 하고요. 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 그럽니다. 그럼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인가를 받아요. 계획을 짜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가가 떨어지면 이 계획대로 관리처분하는 거예요. 분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분양할 때 새 집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안 나와도 일단 주민들 내보내야 되죠. 예, 이전하고요. 이사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부셔야 되겠죠.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요.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사자 지으면 준공이 되는 거죠. 준공. 한 3년 걸리죠? 이전 안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은 한 5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 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이전 고시를 해요. 이전 고시가 되면 다음날부터 소유권이 이제 새로 조합원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고시하고 등기도 하고 청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 처분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정비 사업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게 늘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하면 15년 이상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경축 이렇게 붙죠. 동네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경축 이렇게 붙죠. 플랜카드로.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 시행 인가, 경축,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경축 이런 식으로 쭉 붙는 거죠. 이게 15년, 많게는 20년, 30년 이렇게 걸립니다. 자, 요게 이제 정비 사업 절차였습니다. 전체 한번 느낌만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나왔나? 자, 32회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여라. 딱 나왔네요. 극히여라. 저소득 달동네. 자, 무슨 사업인가요?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뒤에는 안 읽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런 것들 공부하시는 데가 정비법이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그 다음에 건축법 한번 볼까요? 자, 건축법을 세 번째로 공부하실 텐데요. 건축에 관한 거예요. 건축. 건축물을 짓는 게 건축이죠. 어디다가 지어요? 땅에다 짓죠. 그걸 대지 그럽니다. 그래서 짓을 때 어떤 땅에다가 어떻게 짓고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을 정한 법이 건축법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건물을 땅에다 대지,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설계 기준, 용도, 건물이 다 용도가 있다고요.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입여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복리 나왔네요. 자, 공공복리 어쩌고 나왔다 오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건 규제가 나는 얘기죠. 규제.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막 짓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규제가 있다. 자, 요거 정한 법이 건축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건축을 할 때 규제가 있다고요. 허가 등을 받아라. 뭐 경미한 것이면 신고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한 법이 건축법이다. 자, 그럼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용어를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각 법에서요, 어떠한 단어를 쓸 때는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용어를 정의한 게 있어요. 그 용어 정의가 따라왔으면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법에서만 특별히 쓰는 단어들이 있는 거라고요. 자, 대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축법상 대지는 자,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지금 시험 과목이죠. 시험 범위죠. 지적법이라고 했던 거. 이 법에 따라 각 필지,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걸 대지라고 해요. 근데 이 건축법상의 이 용어 정의는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실 때 이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대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필지. 네. 자, 그럼 여기가 10번지 전, 11번지 전, 12번지 전, 13번지 전, 14번지 전.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게 토지의 단위를 필지. 그럼 필지별로 번호 붙인 걸 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번지, 그 다음에 이게 밭으로 쓰기다 전 하면은 이제 지목에 받치면 전이라고 합니다. 10번지도 전, 11번지 전. 그 다음에 요 선을 경계라고 해요. 자, 그럼 10번지 전인데요. 허가를 얻으면,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건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요게, 10번지 요게 뭐가 되냐면 대지가 되는 거죠. 필지가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대지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으로 잡으시라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자, 근데 여기 보통 대지는 여기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여기다가 자, 이렇게 건물을 짓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그럼 건물을 지을 때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자, 여기다가 좀 큰 건물, 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지가 되는 거죠. 대지. 그럼 11번지하고 12번지가 이 건축물의 대지로 쓰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보통 단위가 필지별로 하나의 대지가 되는데 두 필지의 건물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 하나의 대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14번지인데요. 14번지인데 허가를 얻을 때 이게 지금 밭이니까요. 예, 원칙적으로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법, 이제 농사 짓는 땅에 관한 규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 전이니까 밭이니까 농지잖아요. 그래서 농지에다가 뭐 집 이런 것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얻어야 돼요. 요 10번, 14번지, 아까 여기다가 집 지었다 그랬죠? 그럼 다 허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14번지가 좀 넓어가지고, 요렇게 허가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1필지에요. 일부만 허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요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는 거죠?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대지로 쓰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의 필지, 이게 14번지가 하나의 필지의 일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은 대지, 토지에다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땅에 있는 공작물 중에서, 자, 지붕,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도 되고 벽이 있어도 됩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여기에 딸린 시설물, 그 다음에 지하, 그 다음에 고가, 저 위에 있는 거요. 가로지고 고가도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이렇게 불러요. 건축물. 자, 그런데 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규제가 있다는 얘기죠. 막 짓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건축물들은 이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규제가 없다. 건축법상 규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거,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그런데 산업직접 활성화하면 공장설에 관한 법률, 공장법이라고 합니다.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라고 해서 다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공장에 있는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시설, 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 먼저 이제
뺄 건 뺍니다. 자,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이요. 우리 건축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법정에서 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은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거. 우리 여러분들 층을 얘기할 때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층이 4m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0층 그러면 사고하면 120m 이상.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 50층 메타로 얘기하면 200m겠네. 자, 4곱하면 된다 그랬죠?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뭐라고 한다? 초고층 건축물. 그러면 고층 건축물이 초고층 건물을 또 세분화해 주시죠? 그러면 초고층 건물이 아닌 나머지 고층 건축물을 준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합니다. 준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아까 위에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준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고층, 준 초고층 건축물하고요. 초고층 건축물은 자, 몇 층? 50층. 50층. 그다음에 메타로 하면 200m. 그러면 이게 초고층 건축물로 들어가면요, 규제가 더 심하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어제 기술적인 요구도 더 많이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검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규제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를 따질 때 건물을 짓는데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50층 이상이니까 51층으로 질 일은 별로 없겠죠. 그죠? 50층 이상이면 뭐니까? 초고층 건축물인데 어차피 규제받는 거, 질 거 51층이나 70층이나 80층이나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51층 이런 건 잘 못 보였을 거예요. 49층, 48층은 많아. 그죠? 네. 왜? 요거 미치니까. 그럼 규제를 덜 받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30층 이상이 고층이에요. 그 다음에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용도. 이것도 헉이죠, 헉. 헉. 자, 이게 건물의 용도별 분류예요. 대통령령까지 하면은 30개가 있네요. 자, 외우실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냥 한번 쭉 볼게요. 자, 주택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네. 자, 주택이 단독주택, 공동, 주거용으로 쓰는 게 주택이죠. 자, 단독, 공동. 단독은 그냥 단독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은 이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제 뭐 하숙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데 마루에 이제 방은 각자 따로 살면서 밥 먹으러 할 때 다 나오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다중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가구주택, 이거는 이제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있는데 구분 건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구분 거. 우리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눈 겁니다. 소유권을. 그래서 우리가 3층 주택이 있는데 그 1층에 지금 세놓고 2층에 주인 살고 3층에 또 세놓고 이렇게. 그러면 세대가 3개가 있잖아요. 이제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개의 가구가 사는데 소유권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 건물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요 단독주택은 소유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자, 이런 게 있죠.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빌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소유권 하나고요. 다세대는 각 빌라 101호, 102호, 103호, 104호별로 소유권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게 다세대주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자, 이렇게 되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요거의 그 개념 정의는 나중에 또 한번 볼게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배우죠. 연세대 기숙사. 옛날에 다니던데. 연세대 기숙사가 뭐다? 공동주택이다. 자, 무슨 법상이요? 건축법상 공동주택 하면 연세대 기숙사. 자,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린생활시설. 말이 뭐냐면 근처에 인접한 이러지.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상가예요, 상가. 우리가 주택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데 주변에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상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뭐라고 한다? 근린
생활시설, 근생이라고도 하죠. 근린 생활시설. 근데 이 근린 생활시설을 둘로 나요. 1종, 2종. 1종, 2종. 그래서 1종은 필수시설, 소매점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뭐냐면 조금 규모가 더 크고 업종이 또 유흥촌에 가까운 거,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런 거, 노래 연습장 이런 데는 2종 근린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수적인 게 1종. 규모가 좀 더 크고 그다음에 놀고 업종에 따라서 놀고 유흥 이런 시설들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중조시설 쭉 나가요. 쭉 나가는데 뭐 외울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자 건물의 용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하층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층.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으면 지하층이라는 게 뭐냐? 왜냐면 이게 지표가 있잖아요. 이 지표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이 지표 밑에 있는 게 다 지하층인 게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읽을게요. 우리 건축에서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의 바닥이 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러니까 지표 밑에 요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거. 그러니까 이 층고예요. 그럼 이 층고가 2m다. 2m예요. 그런데 이 지표 밑으로 50cm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하층이 아닌 겁니다. 얼마 이상이요? 2분의 1 이상. 이 지하 밑으로 1m 바닥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표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층고에서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인 것은 반 이상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하층 그래요. 근데 여기 평균 높이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요쪽은 여기 2m고요. 요쪽은 지표가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사지니까. 그러니까 앞에 현관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자 10cm 자 지하로 10cm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쪽 산 쪽이라서요. 경사지라서 뒤에는 여기가 1m 들어가 있다. 자, 90cm 들어갔다 할게요. 자, 90cm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 바닥은 지표 밑으로 앞쪽은 10cm고 뒤에는 90cm니까 평균이 얼마예요? 50cm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50cm 평균 높이가 50cm니까 층고 2m에서 반보다 2분의 1보다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지하층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하층의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요 구조부. 건물에서요. 중요한 구조부. 이런 게 없으면 건물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 그래서 위에 하중을 버티는 그러니까 그냥 벽이 아니라 내력벽이 있어요. 파티션 이런 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력벽 보시면 여기죠. 내력벽. 여기 내력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둥. 여기 있죠. 기둥. 여기 기둥. 자, 여기 기둥. 그 다음에 바닥인데요. 요 바닥을 말합니다, 여러분. 2층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밑바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그 최하층 바닥은 이 건물의 구조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죠. 최하층 바닥은 그냥 맨 바닥에다 해도 되니까. 근데 이 2층 바닥은 이게 무너지면 이게 건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서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보는 수평하중을 지탱하는 겁니다. 이걸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예요, 그 다음에 지붕 만드는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자, 가운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있죠? 주계단을 말한다. 자, 그래서 외우실 때 내기, 바보, 지조 이렇게들 많이 외웁니다. 자, 내기, 바보, 지조. 이게 뭐다? 주요 구조부예요. 내기, 바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래서 사이기둥이 뭐냐면 요게 기둥이 있고요. 요 중간에 조그만 기둥이 있죠. 요런 것은 아니라고요. 이게 사이기둥 아니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층 바닥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작은 보. 이게 보가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보들도 있다고. 요거 보이십니까? 예, 요런 작은 보 이런 것들 아니고요. 차양, 햇볕 막는 거. 요 앞에 이렇게 돌출된 거 있죠? 햇볕 막는 거. 요런 것들도 아니고. 옥외 계단 요거. 옥외 계단도 아니고. 그 밖에 이해서 한 것으로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요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자, 주요 구조부 개념을 익혀두셔야지 나중에 또 여기서 연관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자, 주요 구조부 하면 뭐라고요? 내기, 바보, 지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그 다음에 바보, 주계단. 자, 이렇게 해서 주요 구조 부족 개념 봐주셨습니다. 자, 근데 건축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뭘 하는 겁니까? 자,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신축, 새로 짓는 거죠. 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로 짓는 걸 뭐라고 한다? 대지에다가 새로 짓는 게 신축. 중축, 말 그대로 늘리는 거예요. 원래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 건물의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이것을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고쳐 쓰는 거죠. 고친 거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어떻게 하는 거다?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이제 요게 좀 종전 규모와 종전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그럽니다. 근데 해체를 하는데요. 이 주요 구조부 중에서요. 셋 이상이 포함돼야 됩니다. 셋 이상. 뭐냐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서 셋 이상이 포함돼서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것을 뭐란다? 개축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재축이란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짓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에 다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재축. 그럼 우리가 아까 신축은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재축은 다시 만드는 건 맞는데 원래 있었는데 멸시된 거예요. 그리고 종전 건물 규모 이하로 해야 됩니다.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재축 그래요. 그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요. 해체하지 않고 자, 건물이 있더라. 자, 여기가 대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전 그럽니다. 자, 이것도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수 있다. 어떻게 그래요?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요새 이제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여러분들 뭐 헤어토피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 동영상에도 보시면 이게 건물을 옮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전하는 것도 뭐다? 건축이다. 자, 보셨고요. 이게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이거는 건축이야. 건축은 뭐였죠? 신축, 재축, 그 다음에 중축, 그 다음에 이전. 이런 것들이 뭐였죠? 건축이었는데, 이 대수선은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기단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대수선, 그럽니다. 대수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 그럽니다. 자, 요런 용어들이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고요. 한번 건축법에서 어떤 문제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건축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이죠? 2분의 1 이상. 여기 1이 있으니까 2자 넣으면 되겠네요. 2. 자,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층 건축물이란 뭐였죠? 고층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자, 30층. 초고층은 50층. 자,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3, 4, 12, 120m. 자, 그러면 답은 2, 3, 100. 자, 오케이. 3번이네요. 정답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건축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전체 간만 한번 그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건축법은 이러이러한 거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간만 한번 워밍업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